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첫 임기를 맞았는데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그리고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함께 대통령의 첫날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인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총리 후보자도 내정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곧 임명될 건데요.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통합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선 그 대통령께서 이 부산 출신이고 하니까 호남 총리를 하겠다. 그래서 탕평 인사하고 통합이다라고 이제 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낙연 지사는 전남 출신이고 전남 현직 지사고 뭐 이런 점에서 또 비노 출신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통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또 탕평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싶은데 근데 이 탕평이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특정 지역의 인사를 기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탕평이나 통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단추고 어떻게 이 통합의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뭐 시작은 지금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낙연 지명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한 열흘쯤 전에 처음 얘기를 들었다. 보통 이제 선거 열흘 전이었는데 뭐 굉장히 여론조사가 앞섰기 때문에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캠프 내에서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나 보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호남 총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비영남 총리를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라는 얘기는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가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은 모두 다 사실상 호남 총리를 지명한 거다. 예고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 본인이 금년 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유세를 왔을 때 이 지사를 국정 동반자로 모시고 싶다는 얘기를 이미 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금년 초니까 몇 개월 전에 이미 그런 교감이 있었던 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래 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총리의 카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그렇게 다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야기는요, 이제 정치인들이 가는 곳마다 김동지 우리 함께 합시다 손을 탁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나를 중용하나 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전국에 수천 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문재인 당시 후보, 예비 후보가 했던 말만큼은 실제 현실로 이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 당시에 예비 후보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다는 거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 정치인이지만 비정치인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일찍부터 이게 그야말로 탄핵 정국에 의한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가장 또 고정적인 지지층이 두터웠고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대세 맞더라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로 그 자신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평소라면 하나하나가 다 그 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될 만한 인사들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국가정보원장도 내정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훈. 글쎄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깊숙이 개입한 분인데 이 카드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남북 관계 정상화에 남북 대화를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뭐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서훈 내정자가 벌써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이건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그야말로 연막을 치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어떤 명을 받은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 시기를 추진하느냐 이런 시기 선택만 남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방점은 이분이 남북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점에서 그동안에 국정원 개혁이 화두에 있었습니다. 또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전부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를 국정원장으로 기용함으로써 국정원 개혁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저는 읽었습니다. 길진규 기자 이제 동아일보의 이제 야당 팀장으로서 문재인 캠프 오랫동안 취재했는데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처럼 이제 국가정보원 출신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활동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취재하는 가운데 좀 만나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제 뭐 공식 석상에 섰을 때, 네. 그때 이제 최근에 선거 기간 동안은 그렇게밖에 만나지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오늘 국정원의 여러 관계자들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분이 정말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는 있겠지만 네. 우려하는 바는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 북한 정권 때 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었는데 네. 상당히 깊숙한 대북 정보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김정남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죠. 네. 김정은 큰일 날 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일 당시 체제에 있었던 많은 그 접촉선들이 다 숙청이 돼서 네. 지금 현재 그분이 예전에 연결했던 대북 정보망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을 다시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뭐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언젠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네. 시간을 구축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정상회담 있을 때 2차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NLL 대화록 때문에 네. 알게 됐습니다만 북한의 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1차, 2차 정상회담 때는 안 보이는 걸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이제는 물꼬를 튀울 수 있다면 가겠다고 이제 국정원장은 내정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혹은 북핵 문제가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의 정식 의제로서 다루어지기 전에는 정상회담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고 네. 국제 관계에서도 특히 한미 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혀 의제를 삼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에 이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 동북아의 국제적 균형 속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접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오늘 인사 중에 궁금한 것이 이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내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사실 민정수석에는 신현호 변호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거론이 됐었는데요. 오늘 조국 교수 설이 확 돌았고 이에 대해서 아직 청와대가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가 임명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조국 교수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대 교수 아니겠습니까? 네. 비사법고시를 출신이시고 네. 검찰이나 법원 이런 제조에서 일해본 경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이라 하면 검찰 출신들이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 출신이 아닌 비사법고시 출신 교수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강력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닌가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그다음에 민정수석을 거치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조국 교수를 임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이제 검찰개혁 같은 일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뭐 전국에서 벌어진 그 지역의 일들을 잘 판단해서 민정 아닙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대통령한테 실제로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신뢰관계도 중요하고 지금 네. 사실은 초대 민정수석은 아마도 권력기관 개편, 개혁과 관련해서 아마 큰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기자 말씀처럼 그동안 이제 공수처를 이제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경찰에다 준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의제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 조국 교수를 만약에 내정을 했다, 지금 말씀처럼 이건 굉장히 파격일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하나는 굉장히 조국 교수 입장에서는 아마 시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학교에서 주로 우리가 진보 정당이나 혹은 이쪽에서 뭐 조언이라든가 혹은 뭐 SNS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 뭐 말하자면 SNS를 통해서 그 소위 지원 사격, 외부 지원 사격하는 역할 이외에는 그러니까 책임질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런 경력이 없거든요. 네. 다만 뭐 교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데에 그 참석한 그런 경험 외에는 없을 텐데 만약에 이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파격일 것이며 동시에 실험일 것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뭐 그만한 가치는 있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결국
어떻습니까? 그 집권 여당 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조국 교수의 위치랄까, 위상이랄까, 그런 건 어떤가요? 그 조국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라는 걸 구성했을 때 혁신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상권 전 교육감이나 조국 네. 교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다 나중에 지금 이 정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맡을 거다, 맡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은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가 그냥 거론된 것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제로 임명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추측이 나오고요. 특히 민정수석은 빨리 해야 되는 게 이게 물론 이제 권력기관 개편 작업도 중요하지만 네. 당장 조각을 할 때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검증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과 여타 수석들 이런 분들의 인사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안에 빠르면 내일이라도 민정수석이 바로 임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 우리 단일화했으면 어땠을까? 글쎄, 뭐 선거 끝난 다음에 기찬 떠났습니다만 그런 의견과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오늘 김무성 의원이 얘기를 했죠. 네. 개혁적 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다. 어렵지만 이 길을 가겠다.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선거가 끝났다 그래서 바로 뭐 어떻게 단일화를 한다거나 다시 자유한국당과 합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당분간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지방선거를 현재 구도에서 치르게 되면 1려 3야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여당에서 1명 나오고 야당에서 3명이 나오면 당연히 여당한테 유리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모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 6월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야권이 다시 한번 재편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지난번에 이제 저 바른정당에 있던 의원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네, 네. 결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뭐 대의도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저 지방선거 지방의원들 공천권도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읽고 계셨습니까? 뭐, 그 정치에서는 현실이죠. 네.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그 12명의 그 바른정당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정치적인 실리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다만 그 명분을 저버린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평가는 네. 그건 뭐 그 평생 아마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길 기자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뭔가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요. 네. 명분을 잃으면 다 잃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그동안의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바른정당의 남은 의원들의 행보를 놓고 판단할 때는 네.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그 전에 지방선거 이전에 내부적 분란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하, 네. 그리고 오히려 명분을 가지고 올바른 개혁 보수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길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보수로서 살 길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쉽게 두 정당의 소위 말해서 정계 개편이나 이런 합당 문제 이런 것들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 그렇다지만요. 이제 호남의 이번에 표심을 보면 네. 국민의당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 내가 공천한 지방 의원들이 살아남아서 다음 선거 때 날 도울 수 있을지.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도 지금 상당히 문제죠. 네. 그 말씀하던 현실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명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른정당보다는 사실은 더 약합니다.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그렇게 이 상황을 지금 탄핵 정국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그런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유혹을 느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합집산을 통해서 정계 개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네.
총선 때에 그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의 자리에 네. 당협위원장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 네.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사실은 국회의원들로서는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그 사업분리 정계 개편을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실제로 만나보는 이제 취재할 때 만나는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뭐 선거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국민의당이 아까 뭐 송영길 의원이 결국 발언을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만 빠져나온다면 국민의당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땡겨오고 싶은 마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호남의 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2석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호남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함께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리고 정치라는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는 강력한 구심점 하에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재기에 실패하거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갈 곳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유혹을 강력하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안철수 의원의 그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철수 전 의원이죠. 안철수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약간 휴지기를 갖겠죠. 2012년에도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에 잠깐 미국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지만 앞으로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이것이 이제 국민의당의 진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선거는 끝났고 승자와 패자로 구분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모이고 헤쳐 모일지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한 첫날 맞아서 다양한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